그럼 지금부터 그 라인 따기를 한번 할 건데요. 이게 지금 피그멘트 라이너인데 저는 이번에 0.2, 0.5, 0.8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우선 0.2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피그멘트 라이너 여기에 세트 보면은 0.2, 0.8, 뭐 0.05 뭐 되게 많거든요. 자, 이걸로 할 건데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주면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할게요. 이쪽이 너무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조금 줄이면서, 이렇게 스케치 할 때도 꼭 연필로 스케치한 거 그대로 따라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대신에 너무 반듯한 선으로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그래도 좀 자연스러운 선으로 이렇게 좀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여기 건물 이 한쪽에도 있죠. 그 한쪽에도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무슨 형광등 같은 게 달려 있네요. 형광등 같은 게 달려 있으면 이렇게 하나 넣어주셔도 돼요. 대신에 여기 조금 밑에가 조금 보일 거예요. 조금 보이고. 자,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쪽에 있는 건물부터, 아니면 여기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옹벽부터 먼저 한번 그려보자고요. 옹벽을 그리기 앞서 옹벽 위에 그 뭐가 있어요? 여기 담쟁이가 있죠. 담쟁이는 굴 먼저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그리실 때는 큰 덩어리를 잡고 이렇게 그리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전봇대 있는 거 빼고 그리셔야 돼요. 전봇대 앞으로 지나가면은 전봇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전봇대 빼고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이렇게 큰 덩어리감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담쟁이니까 담쟁이처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너무 많이 그리시지 말고요. 그러면은 여기 옹벽 같은 걸 이렇게 찾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담쟁이 있어요. 이렇게. 자, 위에서부터 벽이 이렇게 담쟁이가 굉장히 많네요. 여기는 담쟁이가 되게 오래된 건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담쟁이가 있고요. 담쟁이는, 자, 이렇게 담쟁이가 여기 벽을 지나서 어디 옹벽 밑에까지 있네요. 옹벽 밑에까지. 자, 이렇게 완전히 덮여 있네요. 자, 이렇게 쭉쭉 밑으로 이렇게 해지는. 나중에 이걸 연필을 지우고 나서 어색한 부분을 다시 한번 그릴 거니까 그냥 자세하게 그리시지 않아도 돼요. 물론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라서 스케치를 하고 그리겠지만은, 직접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은 스케치를 않고 직접 라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붓으로 직접 그리셔도 돼요. 관계는 없어요. 자, 이렇게 큰 덩어리감으로 이렇게 그리시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재미없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명암 같은 거 있죠. 그럼 명암 넣어주셔도 돼요. 관계없어요. 이렇게 명암 넣어주셔도 관계없어요. 명암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명암 넣어주시면서 스케치를 하셔도 관계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는 좀 잔잔하게 해줘야 되겠죠. 왜? 원근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잔잔하게 해주고, 명암 처리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굉장히 많은 담쟁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엔 앞에 있으니까 얘부터 먼저 할게요. 게시판부터 이렇게 먼저 하면, 게시판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게시판을 이렇게 그리시고, 게시판을 조금 굵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게시판은 0.8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굵거든요. 자, 게시판은 좀 굵게, 별반 차이가 없네요. 자, 게시판 다리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위치, 그 다음에 반드시 어안렌즈 기법이기 때문에, 어안렌즈 연출이기 때문에 어안렌즈 형식으로 그려줘야 돼요. 그냥 일반 1소점이나 2소점
그런 형식으로 그리시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자, 이것은 어안렌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시면 되고, 여기에 이런 것도 그리실 때 뭐 여기 깊이 공간감 있으면은 이렇게 공간감도 명암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아주 관계없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입체감이 살아있거든요. 너무 쉬워졌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 글씨 같은 거 써 있으면 이렇게 글씨 같은 거 써주고, 여기 뭐 저기 뭐지, 이 사진 같은 거 붙어 있으면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붙어 있게 만들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재미있는 구석을 찾아주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몇 개의 사진도 있다. 그럼 몇 개의 사진도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저 위쪽이 조금 더 어둡겠죠? 그럼 이쪽 위쪽을 한 번 더 명암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그냥 명암을 넣어주자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그 게시판 하나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 게시판 또 하나를, 저 뒤에 게시판을 우리가 이거 어안렌즈를 설명하기 위해서 게시판 하나 더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도 명암 처리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갔어요. 자, 다리도 만들어주고요. 자, 다리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게시판의 공간, 두께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위에서 봤으니까 위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나눠놔서 나누고, 여기에 또 뭐 이렇게 글씨가 써 있다. 글씨가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뭐 그림이 붙어 있다. 사람 그려줄까요? 사람도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세로로 글씨 써 있다. 세로로 글씨 써주고. 자, 이렇게 해서 게시판도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자,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뭐 있어요? 여기에 이 건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건물은, 자, 여기 건물 잘 그려봐야 돼요. 여기 건물, 여기 끝에, 건물 끝에 있고요. 건물에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자, 여기서 기둥 뒤로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자, 여기에 건물이 있고, 여기는 샤타가 있어요. 샤타가. 보통 샤타가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이렇게. 샤타처럼만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샤타처럼만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간판이 있네요. 간판에 이쪽에서 봤으니까 간판의 두께도 약간 내줄까요? 이렇게 조금만 내주고요. 여기 동화 서점이 있네요. 동화 서점, 동화 서점. 반드시 이쪽으로 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좀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뒤에 큰 건물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건물인가 봐요. 자, 이게 지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신중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단간도 있고요. 여기 이런 턱도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 봤기 때문에 이 밑에가 조금 보이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간판도 하나 그려요. 간판도 그려주세요. 자, 간판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여기 부산도 써있네요. 부산 쓸까 말까요? 한번 써보죠. 재미나게. 이것도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부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부산 이렇게 뭐 너무 경직되게 쓰면, 경직되어 있는 그림을 그리면요, 보는 사람도 그림을 굉장히 경직되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2층도 있어요. 2층도 있고요. 자, 2층에서 내려오는 아까 도시 밸브 이런 것들을 좀 시간 되면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그리셔도 되는데, 시간 안 되면 그냥 대충 그리셔도 되고요. 중간에 이렇게 연결고리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찾아주면 재밌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전봇대가 있어요. 여기 좀 헷갈리니까 이거는 지우고요. 여기 안에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가 전봇대 위에 뭐 무슨 뭐 변압기도 있겠고, 그다음에 무슨 통신 장비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게 있겠죠. 그다음 전봇대, 이렇게 전봇대를 그래.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전봇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응용을 하거든요. 일단 재미있어요. 전봇대 그리는 게. 자, 그리고 전봇대 이렇게 이 경계석, 경계 표시 같은 것도 있어요. 경계 표시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봇대에 되게 다양한 이렇게 지저분한 뭐 전기선 같은 것도 있고 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냥. 그리고 여기 위에서 이걸 묶어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묶어주는. 그리고 통신 장비도 되게 많네요.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 참 세상은, 아니 현대 시대는 이런 건 너무 복잡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배달려 있어요. 참. 자, 여기도 이렇게 명함을 넣어줘도 관계가 없어요. 자, 여기다 또 하나 만들어 줄까요? 자,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그리냐, 이제 집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집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어안렌즈 기법으로 이렇게 집을 그린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자, 여기 천막같이 생긴 이런 것들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어두우니까 어두운 것도 이렇게 그려주고, 자, 지붕 같은 거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여기 지붕에 천막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저분하게 이렇게 갈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갈려져 있는 부분, 이런 것도 그래야 헌집 같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또 있어요? 창문도 있어요. 창문도 있고, 창문 밑에서 봤기 때문에 여기가 위에가 밑이 보이고, 우측에서 봤기 때문에 여기가 보이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명암을 조금 넣어주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고요. 자, 여기 이쪽도 조그맣게 하나 창문을 뚫어볼까요? 자, 그것은 창문 뚫는 이유는 이게 각도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뚫는. 이쪽에도 그 비슷한 집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깨끗한 집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옥 같은 집을 그냥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쪽,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도 이제 창문 한번 뚫어 볼게요. 창문은 스케치 하실 때 보면 내가 여기 이쪽에서 붙기 때문에 여기 위치 서 있기 때문에 이쪽을 어둡게 해주시면 괜찮아요. 여기. 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고, 요것도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는 자, 이쪽, 그리고 여기는 긴 현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어둡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벽화로 되어 있는데 벽화를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다른 걸로 그냥 옹벽으로 이렇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쪽에 있는 전봇대도 한번 조그만 전봇대인 거 같아요. 이건 전봇대가 아니라 저거 같아요. 어떤 통신 기구를 달아놓는 거, 이런 거. CCTV도 달아놓고, CCTV 한번 달아볼까요? 이렇게 CCTV가 이렇게 생겼나요? 자, CCTV랑 통신기구도 한번 달아놓고요. 자, 통신기구도 달아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옹벽을 한번 그려볼까요? 옹벽 그리기 앞서 여기 그 계단이 있어요. 계단 손잡이가 있어요. 계단 손잡이를 쭉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손잡이를 그려놓는데, 이렇게 좀 너무 반듯하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계단 손잡이를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두 줄로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내려주세요. 이건 투시에 의해서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줄어들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한번 그려볼게요. 계단이 여기가 끝이고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과 끝점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단 위에는 이렇게 보여요. 내가 눈높이 위에서 봤기 때문에, 계단 위에서 봤기 때문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여요. 자, 여기도 한번 보일 거예요. 자, 여기서 한 이만큼까지는 다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게 미세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나요? 자, 여기도. 여기서부터는 사실 계단은 이렇게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얇게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계단을 다 그려주실 필요 없이 이렇게 쭉쭉쭉 나가세요. 이렇게 쭉쭉 나가고, 위에 계단 높이도 이렇게 가고, 자, 여기도 이쪽도 마찬가지 해줘야 양쪽이 이렇게 전봇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겠죠. 대신에 이게 눈높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펴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 다 됐네요. 여기 담쟁이 조금 내려올까요? 담쟁이 조금 내려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지워보고 경계석을 한번 그려볼까요? 경계석을 지금 그냥 그려보자고요. 지우개 촬영하는데 지우개 똥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쪽 뒤에 있는 건물도 이렇게 한번 대충 만들어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옹벽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옹벽 위에 이게 뭐가 있어요. 옹벽 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옹벽 위에 난간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처럼 난간으로 한번 그려봐도 되죠. 자, 여기 중간중간에 한번 보이겠죠? 조금씩 보이는 것도 괜찮고요. 자, 옹벽을 그릴 때 이게 돌멩이가 이렇게 반듯반듯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쉬워지게 이렇게 좀 그리고요. 자, 이렇게 그려주고 쭉 이렇게 그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씩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다 그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그리셔도 되고, 하나씩 그리셔도 돼요. 이게 기역자 옹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그죠? 凸이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반듯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하나의 돌멩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하나의 돌멩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옹벽 밑에는 좀 크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옹벽 돌멩이를 저 위에도 좀 반듯하게 해줄까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원근 처리가 있으니까 좀 작게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여기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그냥 자유스럽게 자유스러운 돌로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자유스럽게 이렇게 그리세요. 자, 이렇게 그리세요. 자, 이걸 다 언제 그리고 있을까요?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반듯하게 이렇게 안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대신에 여기가 이쪽에서 봤기 때문에, 좌측 우측에서 봤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많이 보이고, 이렇게 그림 그리실 때 이렇게 하고 여기다 명암 살짝 넣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명암 뒤하고 우측에다가 명암을 살짝 넣어줘도 이렇게 명암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이걸 촬영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걸 다 그리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자,
돌멩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려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림은 꼭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그림이 아니라고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죠. 그림은 내가 생각해서 내 화면에 어떻게 잘 보여질까, 그려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시면은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자기 개성에 맞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밑에, 여기 밑에도 이렇게 보이겠죠? 자, 밑에는 이렇게 딱 그려놓고 해도 돼요. 자, 전 시간에는 우리가 만년필 갖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번졌잖아요. 번진 나름대로 운치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펜은 그 피그먼트 라이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번지지 않으면 약간 딱딱한 감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스러운 돌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 바닥은 평평하게 이렇게 가주시고요. 가면 갈수록 저기 그 돌멩이가 원근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돌멩이를 좀 짧게, 좀 작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뒤쪽은 흐려주시고, 이쪽 돌멩이 엄청 옹벽이 되게 많네요. 인내력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자고요. 저도 지금 돌멩이 그리는데 인내력이 한계가 왔습니다. 자,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여기도 벽화를 차라리 그릴 거 그랬나요? 벽화 그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대신에 여기는 아까는 이쪽을 보니까 좌측에서 우측에서 봤으니까 이쪽을 그 좌측 우측 부분을 이렇게 좀 진하게 했다면은 여기는 좌측 부분을 조금 진하게 해줘도 돼요. 그래야 이쪽에서 봤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좌측을 조금만 진하게 해주셔도 돼요. 이쪽, 그러니까 좌측. 진짜 부산은 옹벽이 되게 많더라고요. 산으로 이루어진 동네이기 때문에 옹벽 엄청 많더라고요. 저기 가보셨나요? 여기 그 감천마을. 감천마을은 진짜 어떻게 그 물건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는지,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되게 되게 운치 있는 그런 건물이 거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제 작품도 몇 개를 거기 그 소재를 가지고 작품도 몇 개 했는데 재밌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 이렇게 아까 부족했던 부분 이렇게 좀 해주시고, 거의 다 됐네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게 맨홀, 여기도 맨홀 좀 긴 거, 이런 것은 자세히 그리시면 재미없어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전기선 같은 경우는 확 이렇게 스피드 있게 가라고요. 여기도 전기선 이렇게 스피드 있게 가고 이렇게 가고요. 자, 이 집으로 전기 한번 갈까요? 이 집으로 전기 한번 가고요. 저 밑에 너무 복잡하게 그리시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일단 여기 간판 또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동화 서점이네. 이게 동화. 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 밑에는 좀 안 보이겠죠? 이렇게 대충 그래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이 있죠? 이 밑에 부분도 그냥 묘감 넣어줘도 관계는 없어요. 묘감 넣어줘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지우개를 한번 지우고 우리가 못 찾은 부분들을 한번 찾아줘 볼까요? 자, 그리고 어색한 부분들 그런 거 한번 찾아볼게요.
지우개를 한번 지워볼게요. 자, 여기도 흔적이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좀 잘 안 된 부분들, 안 된 부분들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담쟁이가 정확하게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담쟁이 넝쿨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담쟁이 해주시고, 이게 좀 덜 휘어졌네요. 이렇게. 그렇죠? 덜 휘어졌으면 이렇게 좀, 이런 거 좀 바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 전봇대 돼 있고요. 자, 여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투시가 어색하면 투시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잔선 넣어줘도 되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색칠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명암이 아까 넣어줬는데도 잘 안 나오네요. 명암을 한번 넣어주고요. 조금 더. 자,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색칠을 할 때 꼭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안 하시고 부분적으로만 하셔도 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색칠을 뭘로 하냐면 전번에 했던 대로 그냥 뭐 야외에 나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보통 한 뭐 8호에서 10호 정도의 붓 뭐 이 정도 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좀 컬러풀한 게 뭐 있을까요? 컬러풀한 게 저거 있어요. 요 담쟁이 넝쿨이네요. 그래서 담쟁이 넝쿨을 한번 그려볼게요. 담쟁이를 컬러풀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담쟁이가 지금 재미나게 표현되어야 되니까 이게 여름인가 봐요. 그러니까 담쟁이가 이렇게 노랗죠. 지금은 겨울이라서 담쟁이가 다 없어졌지만, 자, 담쟁이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담쟁이를 이렇게 그리고 뒤에 갈수록 흐려줘도 되고요. 자, 담쟁이 수북하게 있네요. 자, 여기까지 그려주고요. 담쟁이 명암을 한번 조금 넣어줘 볼까요? 명암은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아까 피그먼트 라이너로 명암 넣었지만 이걸로도 이렇게 명암을 넣어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앞에만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담쟁이가 무슨 나무같이 됐네요. 이 담쟁이를 그릴 때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볼륨감을 너무 세게 하면은 나무처럼 돼요. 그래서 볼륨감을 담쟁이 같은 경우 볼륨감을 최대한 얇게 하고 아까 명암했던 그 바로 밑부분만 이렇게 어둡게 해주면은 그 벽에 딱 달려붙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의 담쟁이가 될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 건물을 한번 그려볼까요? 건물을 한번 색칠해 볼 건데, 건물이 굉장히 노화가 됐으니까 그것도 약간 노화된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좀 더 한쪽만 진한 색으로 하고,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진한 색으로 하고요. 한쪽은 아니에요. 칠해주지 말까요? 관계없어요. 이렇게 안 칠해줘도 돼요. 그리고 그 그림자 부분만 이렇게 좀 칠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칠해보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집 건물은 어떻게 할까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그 건물은 그래도 우리가 좀 밝게 놔둘까요? 거기도 좀 여기는 컨셉을 좀 이번에는 좀 밝게 놔두는 컨셉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전봇대도 한번 칠해봐야 되죠. 전봇대를 놔둘까? 칠할까요? 자, 그러면은 전봇대를 한번 놔둬보자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전부 칠한다고 해서 다 좋은 그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 위에 부분만 남겨두고 밑에 부분만 이렇게 칠할 거예요. 자, 아니 여기 계단. 자, 여기서는 이렇게 싹 칠해도 돼요. 관계없어요. 자, 여기 이렇게 꾹 칠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 그림자도 있네요. 그림자가 어떻게 조금 들어가 있네요. 그림자가. 자, 그러면은 이게 동네를 좀 약간 너무 현대적인 동네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컬러를 너무 세게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를 좀 약하게 해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명시성 때문에 검정색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보통 위험 표지판이나 주의 표지판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 여기 게시판을 한번 볼게요. 게시판은 좀 강한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강한 색 무슨 색으로 할까요? 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푸른 계통에 있는 색깔을 한번 해볼까요? 게시판은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고요. 다리까지 그냥 칠해버리죠. 자, 이렇게 게시판 만들고요. 자, 요 게시판 있어요. 뒤에 다리도 있고요. 여기도 게시판. 저 뒤에는 좀 흐릿하게 하자고요. 이렇게 여기는 좀 강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옹벽을 한번 칠해볼까요? 옹벽도 돌멩이가 되게 오래된 돌멩이이기 때문에 옹벽도 조금 오래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빛이 여기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여기를 위주로 이렇게 해주는데 다 안 칠해줘도 돼요. 이렇게 이제 돌멩이 보면 아니 울룩불룩하고 밝은 데는 밝고 어두운 데는 어둡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주시고 저 뒤에는 약간 뭉개줘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조금 더 강하게 해준다면 앞부분만 강하게 해주셔도 돼요. 앞부분만 이렇게 강하게, 그리고 담쟁이 밑에만 앞부분만 이렇게. 이게 지금 안 말라가지고 좀 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 말르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는 밝은 빛이기 때문에,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밝게 해주시면 돼요. 밝게 해주시고, 자, 여기 이렇게 좀 밝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 여기 손잡이 부분 빼놓은다는 게 다 칠해버렸네요. 이렇게 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칠할까요? 이 건물 한번, 샤타를 한번 칠해볼까요? 샤타도 그냥 뭐 여기도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좀 화려하지 않게 차분하게 한번 가봅시다. 자, 샤타도 한번 그려보게요. 샤타도 한번 칠해볼게요. 다 안 칠하고 이만큼만 칠하셔도 돼요. 이렇게 샤타, 이게 샤타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칠하시면 되고요. 자, 건물 한번 칠해볼까요? 건물은 무슨 색으로 칠할까요? 여기는 조금 그래도 이쪽 동네보다 좀 화려하니까 조금 더 화려한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건물을 잠깐만요. 자, 건물을 요즘 건물 컬러풀한 건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핑크색 건물로 한번 해볼까? 그것도 이상하려나요? 뭐 그림 그리는데 이상한 게 뭐 있어요? 자, 핑크색 건물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같은 색으로 다 칠해버리자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쪽 마르는 시간을 조금 두기 위해서 이쪽 아까 저 어두운 부분 있죠?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한번 해볼게요. 강조를 할 때 붓을 세워 가지고요, 이렇게 저 돌멩이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골을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입체감이 훨씬 나올 거예요. 자, 그걸 다 하시지 말고 꾹꾹꾹꾹 찍어도 관계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그 대신에 얘가 게시판 뒤는 좀 어두워야 되겠죠? 게시판에 햇빛이 가려서. 자, 돌멩이, 그리고 여기 담쟁이 밑에 좀 어둡게 해주라고 그랬죠? 담쟁이 밑에 조금 어둡게 해주고요. 여기도 담쟁이 밑에 좀 어둡게 해주고요. 너무 어둡게 해줬나요? 여기?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어둡게 해주고요. 어둡게 잘 안 나왔으면 이렇게 닦아주셔도 돼요. 여기 벽이 무슨 난간 같은 게 있는데, 난간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색으로 칠해줘도 되고요. 좀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줘 볼까요? 총천연색이 잘못하면은 약간 촌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여기도 난간이 있고요. 난간이 있는데 난간을 칠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두운 명암 처리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른 다음에 명암 처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 좀 강하게 줘도 돼요. 좀 강하게 하셔도 이렇게 입체감이 나와 보여서 좋을 거예요. 네, 보기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봇대를 약간 색깔을 한번 칠해 볼까요? 말까요? 전봇대를 전봇대 말고 전봇대 밖에, 아니, 주렁주렁 달려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칠해 보자고요. 이런 것도 좀 어두운 색으로 강하게 포인트 잡아 가지고 이렇게 칠해 주셔도 돼요. 네, 지금 물감은 성능 중이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자, 어두운 색으로, 이게 어두운 저거거든요. 이렇게 그 전선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붓을 해도 되고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자, 이 박스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한번 칠해 주셔도 되고. 자, 그리고 얘가 이 밑으로 내려갈까요? 이렇게 그냥 재미나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얘도 좀 어두운 색으로 그냥 할까요? 그래야 포인트가 잡힐까요? 자, 어두운 색으로 하고요. 여기 밑에도 어두운 색으로 해주고요. 중간에 이제 노란색 강하게 들어가 주면은 얘도 괜찮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노란색을 한번 해버리자고요. 도시가스인지 뭔지, 이게 하얀색인데 하얀색 해도 되고 노란색을 해도 되고 관계없어요. 여기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은 조금, 자, 동화서 정도 여기 또 칼라를 넣어주시면 좀 화려해지려나? 이렇게 잘못하면 수채화가 돼버려요. 수채화가. 예, 수채화가 아니고 이건 어반 스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수채화처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다 색깔 안 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벽을 안 칠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늘을 한번 칠해 볼까요? 하늘을 또 밝은 색으로 한번 칠해 보자고요.
오래된 동네지만은 그래도 밝은 색으로 칠하고요. 자, 칠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칠하실 때 이렇게 보면 전봇대를 이걸 빼놓고요. 그럼 칠하면은 훨씬 더 포인트가 잡혀요. 건물도 빼놓고요. 이게 이렇게 그럼 이 전봇대 사이도 뭐가 있어요? 하늘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늘이 보이고 여기 이 사이도 하늘이 보여요. 이렇게 하늘을 칠하는 이유는 이게 전봇대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로 하늘이 보인다라는 거,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늘을 이렇게 과감하게 칠하는 거예요. 전부 다 칠할까요? 자, 이렇게 전부 수차처럼 말고 그냥 다 칠하고, 자, 여기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칠해주시고 조금 더 강하게 칠하셔도 재미있는 그림이 나와요. 여기도 강하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강하게 하늘을 칠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빠졌네요. 조금 이렇게 빠졌으면 여기도 해주시고, 자, 저기도 뭐 재미난 부분이 없을까요? 또 여기 한 줄 갈까요, 말까요? 자, 담쟁이를 조금만 더 손볼까요? 담쟁이를 여기 조금만 더 손볼게요. 자, 담쟁이가 전혀 이쪽은 없으니까 담쟁이를 더 손보고요. 자, 담쟁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끊어졌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끊어졌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안 칠해줘도 돼요. 안 칠해줘도 되는데 그냥 심심하니까 한번 칠해볼까요? 매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큰 터치만 주셔도 돼요. 거기에다가 뭘 주시냐면 이 게시판의 게시판의 그림자를 조금 해줄까요, 말까요? 자, 이 정도. 같은 색, 너무 같은 색이라서 재미가 없네요. 게시판의 그림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조금씩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가 잘 안 잡힌다 그랬을 때는 포인트 잡는 마무리를 조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여기도 이렇게 안 잡힐 때는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정리를 조금씩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뭐 입체감 내주려면 이렇게 입체감 내주려면 이렇게 이쪽도 조금 어둡게 이렇게 해줘도 관계없고요. 그냥 붓 가는 대로 해주셔도 관계는 없어요. 붓 가는 대로.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 조금 더 어둡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체감을 좀 내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도 입체감을 내주셔도 돼요. 자, 부산. 이렇게 우리가 글씨 쓰고 하는 것들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부산 썼기 때문에 이게 부산이었구나라는 것들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여기 이게 강원도인데 내가 부산이라고 쓰면은 좀 그렇잖아요. 물론 상호가 강원도에 부산이라는 상호도 많겠죠. 근데 그래도 내가 여기 부산 동화 서점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글씨로 써주는 것도 돼요. 좋아요. 자, 또 빠진 거 있나요? 자, 이렇게 대충, 그러니까 이걸 뭐 장기적인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너무나 딱딱해진 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해 이렇게 그리는 그림도 재미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곳,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재미있는 구도와 그리고 개성을 표현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마무리로 이렇게 또 터치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밀도 있는 그림이 좀 되겠죠. 이렇게. 여기 뭐 너무 지금 했는데 막 번졌네요. 번져 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한번 닦아내요. 이렇게 닦아내고, 닦아내도 돼요. 다시 한번 말르면 하고 싶은데 말릴 시간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요. 1시간이 되는데, 자, 1시간 정도 유튜브 보시려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하세요. 잔터치 몇 개 이렇게 넣어주셔도 관계는 없어요. 잔터치. 뭐 얘의 그림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얘의 그림자도 있으면은 얘의 그림자도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조금 넣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뭐 특별하게 어색한 부분은 없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1소점, 2소점도 있지만은 렌즈의 기법, 광광렌즈하고 어안렌즈 기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안렌즈 기법으로 그렸기 때문에 소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히냐? 이렇게 해서 소점이, 이 소점은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 잡히고 여기 하나 잡히고, 얘는 이렇게 가고 여기 하나 잡히고 이쪽 하나 잡히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가운데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안렌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기 어자, 눈 한자 써가지고 고기의 눈으로 본 렌즈 연출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도로 그림을 그려도 상당히 재미있는 구도가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 컬러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